안녕하세요. 웹툰 기초 드로잉 세계관 구축과 스케치 부분입니다. 어, 오늘은 세계관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부분의 그 다양한 그 앵글 컷이나 구도 이런 부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제작의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작의 프로세스는 첫 번째 소재, 취재 아이디어 고증을 통해서 소재를 만들게 되죠. 소재를 찾고요. 그 다음에 시놉시스를 기획합니다. 기획 의도 및 목표, 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설정 등을 통해서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텔링 영역이고요. 이 스토리텔링 영역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일상, 개그, 판타지, 액션, 드라마, 순정, 감성, 스릴러, 시대극, 스포츠 등의 장르가 있고 시놉시스에는 세계관 설정을 통해서 작품의 독창성, 다른 작품을 벤치마킹, 재미 요소 및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티와 스케치를 통해서 그림 작화 영역이 이제 되고요. 밑에 데생, 밑그림을 그리고 펜터치 합니다. 그런 다음에 채색 편집, 배경까지 넣어서 완료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림 작화 영역이 되겠고 캐릭터 등장인물의 차별화, 컷의 구도 연출법, 채색과 명암을 통한 연출법, 그다음에 말풍선과 대사 만들기 등의 편집을 통해서 그림 작화 영역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알아보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소재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이 소재는 역사에 관련된 작품이라면 인물이나 시대의 배경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고요.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를 만든다면 해당 직업에 대한 취재나 그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만의 창작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의 발성은 처음 들었을 때 참신하게 느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의 발성이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익숙한 내용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후 기존의 한 덩어리 내용을 비틀어 본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내용을 좀 더 재미있게 바꿔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조금만 더 그 재미 요소를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고 자신의 발상과 직감으로 그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항상 메모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재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시놉시스죠. 시놉시스는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줄거리와 글의 개요, 알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의 집필 의도가 무엇인지 작가의 주관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명료하고 정확히 작성해야 됩니다. 시놉시스의 네 가지 기본 요소는 주제, 집필 의도 및 기획, 그 다음에 등장인물, 줄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시놉시스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계관 설정입니다. 세계관 설정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환경을 말하죠.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고 인물들을 탄생시키죠. 그리고 사건을 만들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건이나 인물들을 생각해냈더라도 그 세계관에 어울리지 않거나 사건의 개연성이 없다면 이야기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세계관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세계관은 되도록 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내가 너무 많은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면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관을 좁게 설정하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도 수를 한 3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요즘에는 기승전결로 가기도 하지만 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꾸로 다시 회귀해서 결기승전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품의 시공간을 설정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재미없다고 느낀 이야기가 있다면 사건을 제대로 구성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고요. 이 배경에는 공간적 배경, 지형지물, 위치, 대륙의 모습,
기후, 국가와 국경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정 차원을 넘나들 경우 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요즘에는 게이트라는 것의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타임루프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요. 시간적 배경은 시대적 특징이 필요합니다. 국가 체계, 계급제도, 인종, 언어, 구성, 그 다음에 도덕, 종교, 역사, 경제, 무역, 예술의 발전, 그 다음에 요즘 스타일, 건축 양식, 과학, 체육, 놀이문화, 주요 사건 등이 있겠죠. 그래서 사건 등을 가지고 모티브를 삼아서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 배경으로는 종족 설정이나 마법 등 그 세계관만의 독특한 특징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특징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관의 설정에는 크게 공간적, 시간적, 특징적 배경이 있다. 자, 이런 세계관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콘티와 스케치를 만들게 됩니다. 콘티는 글자를 그림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의 등장인물 캐릭터, 그림의 구도, 배경, 대사와 말풍선 등의 형태와 형식을 구성하게 하고요. 만화를 그리기에 앞서 전체적인 연출된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것으로 작가마다 같은 이야기라도 다양한 버전으로 콘티의 연출을 통해서 이야기의 재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콘티는 사실 이렇게 만듭니다. 번호가 있고 1, 2, 3, 4가 있으면 컷 이미지를 넣고 설명 넣고 대사,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야만 보는 그 콘티를 볼 때 이해력이 빨리 되겠죠. 그림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설명과 대사나 시간 공간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콘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을 하게 되는데요. 러프 스케치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생을 하는 것이죠. 데생이란 어떤 이미지를 주로 선으로 그려내는 기술, 또 그런 작품을 말하는데 색채보다는 선으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콘티가 러프한 그런 스케치라면 이 데생은 좀 더 러프 스케치에서 밑그림 형태로 발전된 드로잉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데생을 러프한 스케치로 하는 그 작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러프한 그런 스케치, 데생 끝나면 이제 연필 등으로 스케치된 밑그림에 펜으로 먹을 입혀 그림을 완성하는 행위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타블렛을 이용하기 때문에 펜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스케치 형태를 좀 더 명확한 선으로 구성돼서 보여지게 합니다. 그것을 펜터치라고 하죠. 이제 펜터치가 끝나면 그 밑색, 효과색, 배경 등을 이용해서 사각형, 말풍선, 대사 등을 넣어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사를 소리내어 읽어본 다음에 여러 번 수정해서 알맞은 대사를 만드는 것이 대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대사를 한번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충하고 설명하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죠.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와 스토리와 텔링이 합성어입니다. 결국은 이야기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작품을 A라는 사람이 얘기할 경우와 B라는 사람이 얘기할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걸 갖고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웹툰은 시각화된 스토리텔링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와는 다르게 구독자가 콘텐츠에 대한 소비를 높일 수 있고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독특한 세계관과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영상 콘텐츠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콘텐츠 산업의 원천 소스 콘텐츠로 활용될 수가 있고, 현재 많은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
그쪽으로 많이 이제 2차 저작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플롯은 만화의 이야기를 구성할 때 누구나 알고 싶도록 짜야 되는데 누구나 예상 못한 반전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야기 구성에서 필요한 부분은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인물들 사이의 서사적인 연관관계를 묘사하는 서술 기법인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내러티브가 이제 서술 기법이죠. 묘사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는 연속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인물들 간의 서사적 연관관계로 풀어내는 것으로 플롯과 연관이 됩니다. 플롯은 인물과 배경, 사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6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플롯에는 만들어내는 줄거리를 미리 생각하고 필연성과 인과성을 고려하여, 인과성은 이제 원인과 결과죠. 고려하여 전체의 구조를 짜는 일입니다. 플롯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줄거리는 이야기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플롯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만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플롯은 사건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6화 원칙이 보이는데요. 그 이야기를 만들 때 기승전결과 6화 원칙을 적용하여 만드는 것이 기본이고, 이야기를 구성할 때 기는 사건의 발단이자 시작 부분이 되겠고, 승은 사건이 전개에 고조되는 부분입니다. 전은 사건이 한번 전환되는 부분이고, 결은 사건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서 이런 것을 기본 틀로 잡아서 6화 원칙을 넣어 만들면 이야기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 대사로 쓰며 6화 원칙으로 감성 훈련을 한다. 이거는 5 with and 1H라는 이 OW1H를 5W1H를 가지고 감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6화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웹툰을 만들더라도 PD들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은 첫 번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 장면의 필수 요소를 살펴봐야 되는데, 보면은 시간과 장소와 인물 등을 등장시키고요. 이야기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특한 사건을 통해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플롯의 시작점은 흥미로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한다. 결국 사건의 흥미로운 부분을 가장 먼저 앞으로 내보여서 독자에게 흥미를 요구해야 됩니다. 흥미를 유발시켜서 출발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요즘의 작품들은 대부분 캐릭터가 흥미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이 캐릭터가 쭉 이끌어가는데 주인공이 그만큼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의 핵심은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첫 번째 4단 구성일 경우에는 기승전결, 기는 원인의 시작, 배경 등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승은 그 사건을 받아들일 이야기의 발전, 등장인물들을 투입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발단에서부터 등장인물이 좀 투입돼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도 일어나다 이상하다 등의 사건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뒤집혀버리는 듯한 이야기 등을 계속 만들어서 사건이 점점 위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구독자나 독자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해피엔딩이나 새드 엔딩으로 결말을 짓게 되겠죠. 이런 4단 구성이 있는 반면에 5단 구성도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런 5단 구성도 있고요. 6단 구성은 도입이 있고 발달,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렇게 6단 구성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화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요,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물, 배경, 말칸, 글자, 여백, 컷 6가지이고요. 인물은 중심인물, 조력자, 적재자의 관계성이 필요하고, 캐릭터의 생명력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죠. 캐릭터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공간적 배경, 시간적, 심리적 배경이 필요하고요. 그중 심리적 배경은 색상으로 구분하죠.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말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도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심리적 배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만화나 웹툰은 그림에 대한 책자나 그 화면밖에 없기 때문에 색상으로 구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도록 묘사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칸은 말풍선이라고 하고 대사가 넣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컷 안에 말풍선을 넣었죠. 그래서 그 컷 안에 있는 그림을 많이 차지해서 그림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웹툰이라는 세로 스크롤의 기준을 가진 그런 그 콘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말칸도 컷 안에 굳이 넣지 않고 컷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더 그 화면을 넓게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와 말칸이 결합되면 독특한 효과나 인물 감정을 전달하는 기호 체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구성 요소는 또 여백, 장면의 분위기를 좌우하죠.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웹툰을 위에서 아래로, 책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백이 길수록 그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여백이 짧을수록 시간과 공간이 바뀌지 않고 대사 위주의 이야기가 이끌어갈 때 그 여백을 많이 이용해서 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컷은 시간의 흐름과 인물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시선을 유도하고 분할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사는 이제 사건의 진행은 대사와 행동이고 인물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것에 대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사를 소리내어 읽어본 후 여러 번 수정하여 알맞은 대사를 만드는 것이 좋은 대사를 만드는 것의 기본인데 거울을 보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대사의 방식은 독백, 인물의 내면 생각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직설화법, 많이 사용되는 것을 이제 지향하게 됩니다. 간접화법은 감동의 깊이가 더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 반의법,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상상력의 작용, 그 다음에 상황을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 심리 상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사의 방식을 알아봤습니다.